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시장이 약 이틀간 큰 폭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은 1.2% 하락한 1967포인트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7%대에 밀려내려고 있네요. 562포인트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외국인 쪽은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금일 1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20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물 쪽에서 좀 환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환매수가 들어와 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7,100억대의 선물 매도 포지션 좀 잡아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조금 더 시장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자세한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호텔신라예요. 11만 7천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호텔신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주들 중에서 그나마 좀 많이 올라간 케이스죠. 13만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11만 7천원대, 최근 자리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1만 7천원짜리대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장하고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지금 급락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 좀 같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움직이는 부분들이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잠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교체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이제 주도 업종으로 치고 올라왔다가 61선을 지지해주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단 말이에요. 일단 약간 수익 권역이긴 한데,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매도가 나왔을 때에 지금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 자리대를 넘어가줘야 되는데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저항 자리대 같아요. 지금 12만 2천원 자리대가.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그 다음에 13만원 자리대가 좀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하니까 짧게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61선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단기적으로 일단 해놓고 나서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한번 덜어주시는 게 어떨까, 예측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손절을 좀 잡고 들어갑시다. 61선 자리대가 약 한 11만 4천원이에요. 이 11만 4천원 자리대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의 목표가를 좀 잡아오게 되면 한 13만원 언저리? 요 정도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차익을 해주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지바이오네요. 7,270원. 비중은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지바이오를 한번 볼게요. 이지바이오를 좀 보게 되면 금일 5%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7,200원대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7,27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좀 많이 큰 폭의 하락입니다. 5%면 전저점 자리대까지 얼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요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추세를 한번 그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몸통 기준으로 하게 되면 좀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게 곡물 관련주들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 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때나 3분기 때랑 크게 별반 차이는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원화 이 환율의 부분들 원화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1060원대, 70원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인데 곡물 가격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밀려내렸다 지금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옥수수라든가 소맥 이 부분들을 좀 추이를 봐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뭐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2분기 때 환율이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 좀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3분기 실적이 2분기 때보다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5%예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20개월선을, 20주선을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월봉상도 이제 2개월째, 조정을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 6,300원대, 6,3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때까지 한번 견뎌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실적 한번 보게 되면 2분기 때 26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 때 16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라고 좀 가이던스가 좀 나와 있는데 대책 없는 얘기죠, 이거. 이거 그래서 증권사들 못 믿는다니까요. 2분기 때 실적이 260억 나왔는데 예상치가 100 얼마 잡혔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3분기 때도 160억 넘어갈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큰 틀로 박스 권역을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6,300원 언저리대에서부터 한 8,500원 이렇게 좀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할 부분들인데 3분기 실적이 좀 괜찮은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회복 속도는 좀 상당히 빠를 겁니다. 나는 그거 기다리기 싫다라고 한다면 우선 6,600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니까 지지라인 대인데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했다가 6,300원 권역대 다시 접근하는 방법 그 방법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블루콤입니다. 14,7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어요. 블루콤이 최근에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자, 한번 봅시다. 블루콤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으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2만원대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아직까지 꺾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대를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3분기 실적도 아마 블루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일단은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4,700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14,7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일단은 약간의 손실권역이세요. 약간의 손실권역인데 한 12,500원,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자리대가 241선 자리대인데 얼추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까지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그 주식이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주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블루콤도 예상 실적은 그렇게 썩 나쁜 그런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3분기 때랑 2분기 때랑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2배 이상 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솔루에타예요. 28,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솔루에타를 한번 볼게요. 자, 올해 작년 말에 신규 상장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밀려 내려왔는데 결국은 지금 이 고점을 넘어가는 듯 했으나 바로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마디가 또 밀렸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박스로 회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1,000원대. 11,000원대 초반권역에서부터 아마도 한 14,000원 정도 때 이 14,000원 언저리 때까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보유해수 물량 6개월 정도까지가 돼 있는데 그 물량은 다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때가 58억 정도예요.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우선 신규 상장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을 하기 전에 실적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좀 이 데이터가 좀 약간은 근거가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결국 이 주식도 일단은 28,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글쎄요, 이게 28,000원짜리 때가 올 수가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 부분들은 11,000원짜리 때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11,000원짜리 때를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박스권 11,000원에서 14,000원 그렇게 좀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화승인더를 좀 매수하셨어요. 1,430원이네요.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화승인더 한번 볼게요. 화승인더를 좀 보게 되면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어요.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는데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이 새끼들이 매도했었습니다. 80만 주.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얘네들. 지금 얘네들 참 불쌍한 게 국회의원들한테 욕먹어. 그 다음에 우량주 계속 막 쓰잘데기 없는 종목군들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맨날 손절치죠? 화학주들 40일 넘게 손절치는 게 기관 애들입니다. 멍청한 짓 다 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으면 그냥 무조건 시장가로 매도를 던지죠. 그러면서 일단 150만 주, 3거래일 만에 150만 주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던질 만한 이유가 있나 한번 보자고요. 실적 한번 보자고요. 실적 보시게 되면 2분기 때 60억 했습니다. 작년 2분기 때 50억 정도 했고요. 3분기 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반기 때 55억 정도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단기 순이익면의 측면에서 봐도 62억 원의 적자였었지만 올해는 흑자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어떤 기업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합성 수지 만들죠. 그 다음에 아디다스 OEM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수 섹터에 포진이 되는데 낙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1,43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자리대에서 이제 얼추 다 빠진 자리입니다. 얼추 다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아마 1,500원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드니까 일단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때 리스크 관리 자리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원래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야 되는데, 러프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1,150원 정도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알톤 스포츠를 매수를 하셨어요. 13,4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알톤 스포츠. 13,4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빠지게 되면 절반 되돌림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거 만약에 깨져버리게 되면 11,000원짜리 때도 깨질 수 있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2,000원짜리 때 결국 11,000원짜리 때도 좀 깰 수가 있어요. 이거 11,000원짜리 깰 수 있어요. 한 800원 700원 그 자리 때까지는 아마 밀려 내려올 겁니다.
13,4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13,400원이면 어디냐? 요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하신 시기가 요때 아니면은 요때일 거예요. 그죠? 이 밀려 내려올 때. 밀려 내려올 때 했으면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셨습니다.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한 13,000원 언저리까지는 좀 나올 건데 이거 만원대 초반까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10,000원 정도 때까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손실이 지금 10%가 넘는단 말이에요.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0,000원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10,000원 자리대가 지지가 되게 되면 아마 그때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난 다음에 단가를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 좀 잘 나가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롯데마트 지하 매장, 자전거 매장이 대운다 알턴 스포츠에서 낸 거란 말이에요. 손님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일단 10,000원 정도까지를 좀 보시되 10,000원짜리대에서 지지가 되면 아마도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추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10,000원 자리대가 오게 되면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를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림산업이네요. 78,000원. 비중 70%. 자, 대림산업 봅시다. 78,000원. 이거 분명히 얼마 전에 사셨을 거예요. 분명히. 요날. 틀림없습니다. 자, 지수가 빠져요. 지수가 빠지고 경기 민감주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올라갔던 부분들이 최경환, 노믹스. 그죠? 근데 노믹스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또 하나는 정부 정책, 건축에 대한 뭐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혜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저점 깨졌습니다. 저점 깨졌다는 얘기는 주가 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7만원 깰 것 같습니다. 7만원 깨고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68,000원대 요 자리대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70%예요. 어떤 배짱으로 70%를 여기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했다라면 반등이 나왔을 때 그냥 절반 정도 줄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줄여줬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단 말이에요. 갖고 가셔야지 못하겠습니까? 리스크 관리 지금이라도 하실 거면 지금이라도 좀 하세요. 아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기다리세요. 일단 기다리셨다가 아마도 10월 중으로 지수는 제 판단엔 큰 저점은 나올 것 같습니다. 큰 저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다 나올 거예요. 지금 대림산업도 낙폭 과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그렇다고 뭐 배짱 좋게 30% 남은 현금 갖다가 다시 또 들이대지 마시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한 번쯤 일단 빠져나오셔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11선 부근에서 한 번쯤은 끊어주셔야 될 거라는 거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YG엔터예요. 51,500원. 15%. YG엔터는 참 변동성이 나오죠. 51,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51,500원. 51,5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하락 추세 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고점짜리 때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21선을 깼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이 정고점짜리 때를 돌파했다가 다시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 없이 지금 밀려내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YG엔터에서 벌리고 있는 사업도 좀 많죠. 명품 기업한테도 뭐 명품 업체, 브랜드 업체에서도 뭐 투자를 좀 받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오늘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아마 이 자리대 매수가 정도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한 6만 원 라인대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저점이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 이 갭을 메우러 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 4만 원대 초반권역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60과 120 중기 골든크로스가 좀 나고 있는데 이 시기는 바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조정 시에 매수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 기준으로 좀 일단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불안하다 싶으면 좀 더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 일단 한 번쯤 덜어주고 다시 받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서울반도체예요. 26,7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서울반도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죠. 26,700원. 26,7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오늘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LED 뭐 성장은 계속된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성장은 계속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낙폭과대로 빠지고 난 요 부분들 한번 보세요. 낙폭과대로 빠지고 난 이후에 1차 11선 자리대가 나와야 되는데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내일 그 다음날, 다음 주 월요일날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 11선 언저리에 오게 되면은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덜어주고 나서 밀리면은 그때 다시 한번 받아서 단가를 낮추고 근데 그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종목은 한동안 이 종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덜어주고 난 다음에는 다른 종목군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수급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위주의 종목 선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갔던 그 부분들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최경환 노믹스라고 하는데 그분께서 여기다가 기름을 퍼붓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개인들 다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막말로 얘기하게 되면 뭔가 코멘트를 했으면 진행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진행하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시장은 어찌됐든 간에 과도하게 좀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저께부터 일단 매수 포인트 분할 매수 들어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대가 선물 기준으로 256포인트대였을 거예요. 그 자리대까지는 반등 무조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이상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10월 중에 부동산 대책 또 나온대요. 왜 부동산 대책을 나온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대책 말고 주식에 관련된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까지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